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스TV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좀 생각하고 이 영상은 좀 찍고 싶다 했던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주제죠. 과연 논을 살 때 어떤 논을 사는 게 좋은가, 그거를 제가 논을 실제로 구입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을 찍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부동산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에 관해서 이 논이 좋은 논이냐 아니면 안 좋은 논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이어서 수확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눈도 왔죠. 눈도 왔고, 지금 어떤 논을 보면은 이렇게 공포 사일리지가 돼 있어서 볏짚 작업을 해놓은 데도 있고, 저 앞에 논 같은 경우는 볏짚 작업을 역시 한 것 같아요. 근데 볏짚을 다 나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에 이렇게 집이 많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토지를 구매할 때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싼 논을 사는 게 가장 좋죠. 시세 대비해서 싼 논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저도 이제 그 후계농 자금으로, 청년창업농 자금으로 논을 사고자 해서 진짜 여러 가지 논을 다 보러 다니고, 뭐 부동산도 여러 번 다니고, 주변에 이제 수소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사는 방법, 이제 땅을 소개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영상도 좀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텐데,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집중도 잘 안 돼서 한번 정차를 하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논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총 이제 필지수로 따지면 세 필지를 구매를 해서 한 2억 한 6천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논 시세를 볼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 논 가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땅야 어플이나 그 밸류맵 어플 이런 거 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그 거래 연도랑.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 있겠죠. 그 최근에 거래된 게 그 시세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시세를 보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 논을 그 시세대로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이랑 가까운 논일수록 정말 좋습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집이랑 가까우면은 논은 물꼬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물꼬 보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삽이 꼭 필요한데 삽을 놓고 왔다, 그럼 집까지 뭐 1분밖에 안 걸린다 이러면 너무 편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저 끝으로 보이는 송전탑 있는데 그 방향으로 끝으로 보이는 저 산 있는 위치까지에도 논이 있어가지고, 그 논을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가야 되고, 또 그리고 필요한 걸 놓고 오면은 왔다 갔다 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농장 근처에 논이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벼농사는 다른 말로 이제 수도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수도작은 이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를 수도작이라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오는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용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수로인데, 물은 저 끝에 있는, 저 맨 끝에 있죠, 전봇대가 있는 저 끝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게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끝에 있는 논은 과연 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맞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끝에 있어도 물이 잘 오는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논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안 와서 중간에 있어도 물이 잘 안 오는 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을 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논이 이제 필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중간에 있어도 물이 안 오는 논이 있고, 그 다음 끝에 있어도 물이 잘 오는 논이 있는데, 근데 끝에 있어도 물이 잘 오는 논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물 사정을.
근데 가장 최악의 논은 어디냐면, 이걸 하발지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논이 밑에 있는 거를, 물길 밑에 있는 걸 하발지라고 부르는데, 하발지 밑에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에 그 전기가 이제 설치돼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고, 양수기 같은 게 설치돼 있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물을 퍼야 되는 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 농사를 지시는 분이 그런 거를, 시설을 설치를 해놨겠죠. 그런 논은 제가 봤을 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퍼서 짓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 논을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시죠? 여기 앞쪽에는 그냥 벼가 잘 수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뒤쪽에는 아무리 이제 콤바인이 뭐 회전을 하고 이렇다 그래도 좀 골이 많이 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지금 설명하는 논이 제 논인데, 이렇게 수로 밑에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높이가 낮아도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논이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논하고 오른쪽에 있는 논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논은 바로 도로 건너편에,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논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논은 도로 옆에 퇴수로가 있고, 그 퇴수로를 넘어야 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안 된 논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논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퇴수로가 옆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지금 진입로가 논 이제 입구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 작업을 할 때 모판을 이제 날라야 되는데, 저기까지 다 일일이 다 날라야 됩니다. 하지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논은 차를 움직이면서 그냥 바로 빼줘도 되고, 뭐를 공급해줘도 되지만, 여기는 이제 밀차나 아니면 사람 인력으로 아니면 중간에 뭐 장치, 사다리 장치나 아니면 이송 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모판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오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5,000원, 평당 5,000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5,000원이면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논이 한 구간이 2,500평이거든요 2,500평에다가 5,000원씩만 곱해도 1,25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이제 농사를 한두 해 지는 게 아니잖아요. 1,250만원을 더 투자해서 10년 20년 동안, 아니면 뭐 40년 50년 동안 편하게 농사를 질 것이냐, 아니면은 10년 20년 동안, 뭐 30년 40년 동안 불편하게 농사를 질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한 1,0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만약에 매물이 같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제 왼쪽에 있는 논을 살 겁니다. 이쪽이 훨씬 더 편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논들이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싸게 줘도 거의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면은 저 끝에 있는 논들은 남의 논일 수도 있고 본인 논일 수도 있지만, 남의 논일 확률이 높은 이유가, 본인 논이었으면 논을 크게 하나로 합쳤을 텐데 남의 논이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논은 그대로 놔뒀겠죠. 진입로도 애매하고, 남의 논을 건너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눈이 와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논은 뭐 부동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가파릅니다. 이제 가파르면은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판 같은 것도 가까이 진입해 가지고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눈길이어서 그렇지만 눈이 안 와도 그냥 봄철에 작업한다고 해도 이렇게 경사진 데는 트럭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짐도 싣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높아서
부담스럽고, 역시 가을철에 작업할 때도 콤바인이 이제 부어줘야 되잖아요, 차에다가. 근데 기울어진 상태로는 벼를 받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콤바인이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벼를 쏟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용솔의 이제 메인 흐름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물이 시작하는 지점이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 물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이 이 앞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논일수록 물의 양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 지점이 때문에 물이 많지만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뭐 토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풀륜관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된 풀륜관으로 용수로를 했을 때는 물의 유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토공으로 돼 있으면은 풀도 많이 났고 저 밑에는 풀이 더 많습니다. 밑에는 물이 더 안 흐르기 때문에 풀이 나중에 더 많이 나요. 아까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풀이 많으면은 그만큼 방해받고 물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논 같은 경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저 밑에 논은 당분간은 좀 구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논이 다 네모 반듯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좀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모양인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인데 반달 모양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반달 모양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저쪽 보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장비의 이런 운용을 방해하는데 충분히 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볏대가 좀 길게 잘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콤바인이나 이런 게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작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긴 논은 이양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논 썰에나 노타리 작업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모 반듯한 게 가장 작업을 하기 좋은데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매년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논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또 시세가 엄청 싼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인데, 이런 논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논이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이 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논하고 그 다음에 왼쪽 논에 단차가 한 1m가 조금 넘어 보이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아랫논에는 그 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높은 지점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흙으로 아무리 뚝이 막고 있어도 뚝 사이로 계속 미세하게 물이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밑에 있는 논은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물을 많이 빼서, 물을 늦게 빼서 그렇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지금 보면은 논에 물이 많이 있죠. 얼음은 얼었지만 논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높았기 때문에라고는 장담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에 물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높잖아요. 높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벼농사 할 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중간에 물떼기 할 때는 추웠기 때문에 물이 또 잘 빠져야 되거든요. 잘 말라야 되고. 그런데 이제 논이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들도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계단 논이잖아요. 아까 제가 옆에 논이랑 단차가 1m 정도 난다는 논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는 육안으로 봐도 1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수시설 같은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을 푸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적도 작고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논은 매물이 좀 싸게 나와도 구매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좀 얕은 상식으로 어떤 논을 구매해야 좋을지 설명을 드렸는데, 논 같은 경우는 매물을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유형의 논들을 봤고, 그리고 거래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거래가 오랫동안 안 된 논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적정 시세보다
높았기 때문에 구매해 주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논을 구매할 때도 보면은 계단식 논 같은 경우나 뭐 산줄기 계단이 아니더라도 경지 정리가 됐더라도 뭐 산과 산 사이에 있다거나 좀 집중 농경지에 좀 떨어져 있는 논, 그런 논보다는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큰 면적에 집중 농경지가 모여져 있는 면적에 논이 있으면은 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땅해라는 어플만 들어가 보셔도 매매가 이루어진 논들은 표시가 되는데, 그 표시가 많은 지역, 그리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좀 경지 정리가 되고 농경지가 크게 몰려있는 지역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논을 고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농사는 이제 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대기가 가장 좋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서도 안 되고, 네모난 모양이 좋고, 그리고 수로를 건너는 것보다는 도로 옆에 바로 인접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또 되자면은, 그 도로가 그 3m, 농로폭은 보통 3m잖아요 3m인 도로보다는 그 중앙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이제 농경지를 가도 중앙도로를 끼고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봤을 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논을 팔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논도 거기 그렇게 모여져 있고 경지전이 된 논들은 아파트처럼 이제 매매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아파트는 보통 내놓으면은 1년 안에는 무조건 나가잖아요. 뭐 몇 달 안에도 무조건 나가고, 한 달 안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논 같은 경우도 좋은 논들은 굉장히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거래도 잘 되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논을 내놨을 때 만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논을 내놨을 때 논이 팔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 팔린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셔서 장점이 많은 논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농사가 주 목적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산이 좀 많으시거나 돈이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농사로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제 자본을 굴려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농업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논을 구매할 때 좀 그 지가 상승 요인이 농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호재가 있는 그런 논들을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져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은 유형의 논을 좀 못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